안녕하세요. 블로그 리바이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영상은 상위 노출,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보통 우리가 네이버 고객센터에다가 제 글이 밀렸어요, 제 글이 왜 노출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문의를 보내면 답변으로 항상 매크로로 적은 좋은 글을 쓰시면 됩니다 라는 식의 글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좋은 글이 뭘까요? 이 좋은 글을 알기 전에 일단 사람과 컴퓨터가 좋은 글을 판단하는 과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일단 사람은 그냥 그 글을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이 좋은 글을 판단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수많은 코딩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좋은 글을 판단합니다. 좀 예를 들자면요, 착한 사람이라고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저는 반재혁이라는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착한 사람이라는 게 좀 생각이 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anyone else, 뭐 다른 사람이 생각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딱 보면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항상 뭐 인상 좋게 사람을 맞이해주고 그런 거.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이족 보행을 다니는 뭐 포유류 생물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 있고, 그러면 반제혁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이게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컴퓨터는 저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치읓, 아, 기역, 히읗, 아, 니은 이라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구나.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띄어져 있고 시읒, 아, 리을, 아, 미음 이라고 또 이루어진 단어가 있네 라고 인식을 할 뿐이지 저게 무슨 의미다 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게 착하다가 친절한 사람이랑 같은 단어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읽으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블로그 포스팅도 보면은 이게 좋은 글이다 아니다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 포스팅에 어떤 키워드가 적혀 있는지, 그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그 키워드를 클릭한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추천 키워드를 클릭하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에 따라 나온 어떤 컨텐츠를 클릭하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가 월간 얼마 정도 검색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포스팅들이 어떤 게 좋은지, 그 포스팅에서 그 포스팅이 있는 블로그의 다른 글들은 어떤지, 이런 수많은 것들을 분석하는 코딩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수많이 있는 겁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적용을 해서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게 착하니 친절한이랑 동의어로 많이 쓰이고, 또 친절하니 인상 좋은 사람이랑은 또 많이 동의어로 쓰이니까 이거는 좋은 단어다. 착하는 굿, 뭐 친절하는 굿,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이 계속 있으면은 이제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이 수많은 데이터들, 막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런 코딩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 그런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랑 컴퓨터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좋은 글을 써야 된다는 거는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글도 써야 되는데요, 결국 컴퓨터가 봤을 때도 좋은 글로 판단할 수 있는 약간의 기준들을 좀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컴퓨터가 우리 블로그를 보고 그 블로그가 제대로 된 글이구나, 좋은 글이구나 라는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쌓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다들 생각나실 겁니다. 결국 포스팅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포스팅을 한 개만 한 블로그랑 100개를 한 블로그랑 어떤 게 더 포스팅을 열심히 했고,
그 포스팅의 주제가 뭐고 그 포스팅에 어떤 키워드가 있다. 얘는 어떤 키워드에 관련된 블로그네. 어떤 주제에 관한 블로그네. 라는 거를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100개를 쓴 블로그가 더 잘 파악하기가 쉽겠죠. 결국에 이 데이터를 쌓으려면 포스팅을 해야 합니다. 자, 약간 상위 노출을 1000점이라고 봤을 때요. 이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대충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건데 상위 노출을 대충 1000점이라고 표현하면 포스팅은 거의 600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죠. 포스팅이 600점 정도 되고 키워드, 즉 이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량적인 이런 것들 중에서 키워드, 또 연관 키워드가 키워드에 들어가고 추천 키워드도 키워드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키워드라는 것 자체가 거의 390점 정도 차지하고요. 둘이 합쳐서 990점이죠. 그럼 남은 10점을 얘네들이 모두 다 합쳐서 이미지 이 1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노출 1000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포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포스팅이 그 어떤 주제든 어떤 글이든 간에 그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써서 390점을 채워야 되고, 이 키워드를 또 이제 선정하는 건 또 많이 다르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 시스템에 키워드 도구를 좀 활용해가지고 좀 그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검색을 됐는지, 그리고 그 검색된 거에 따라서 검색 결과의 건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글을 써야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쓴 키워드를 선정한 것까지가 이제 390점이고, 그거에 관해서 좋은 글을 쓴 게 포스팅 600점입니다. 좋은 글을 쓴 게, 좋은 글. 어쨌든 간에 그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검색 엔진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이 컴퓨터 AI 자체가 사람처럼 비슷하게 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도 좋은 글이어야 되고 컴퓨터가 봤을 때도 좋은 글이어야 된다는 거는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좋은 글도 써야 되고 이런 키워드도 다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포스팅을 하면서 포스팅을 또 살 때도 포스팅과 키워드를 쓸 때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글이 되도록 키워드를 적당히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사람이 봤을 때 확실히 나쁜 글이니까,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글이니까 이제 그거는 안 좋은 거니까, 이 포스팅과 키워드 이 99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봤을 때도 좋은 글이어야 되고 컴퓨터가 봤을 때도 좋은 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요구하는 키워드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인 키워드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포스팅에서는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글,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은 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990점 정도 되고, 상위 노출 1000점 중에 이제 990점을 달성하면은 이제 이웃, 댓글, 공감, 체류 시간, 썸네일,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서 한 10점 돼요. 10점. 다 합쳐서, 각각이 아니라 다 합쳐서 10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웃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서로 이웃 추가, 하루에 100건씩 해가지고 한 달 만에 5,000명 이웃 만들 수 있고요. 서로 이웃으로. 그리고 댓글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공감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체류 시간, 이거 정말 의미 없습니다. 뭐 이거 길다고 해서 상위 노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냥 켜놓기만 하면 되는데, 체류 시간을. 그러면 썸네일은 그나마 좀 의미 있어요. 이게 다 합쳐서 10점이라고 하면 썸네일은 그 중에 9점, 나머지 1점. 썸네일은 9점 정도 된다는 거. 왜냐하면 썸네일은 그 컴퓨터가 판단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검색하는 사람들의 행태에서 도출된 그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썸네일이 있는 포스팅을 클릭을 해요. 썸네일이 있으면 얘가 그래도 어떤 거에 관해서 글을 썼구나 라는 걸 좀 인지를 하면서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썸네일이 있는 포스팅을 좀 더 선호하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썸네일이 좀 더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썸네일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렇게 썸네일 있는 거를 클릭을 했어. 많이들 클릭했어. 그래서 썸네일이 좋다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썸네일이 한 9점 정도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상위 노출을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포스팅, 키워드, 그런 다음에 썸네일까지 좀 신경 쓰는 거. 이게 다 합쳐서 그러면 999점쯤 된다는 거고, 이게 상위 노출 1000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1001점짜리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 노출에서 밀리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는 1002점 쓸 수 있고 누군가는 1100점짜리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 노출을 된다라는 조건이 뭐 상위 노출 100%라는 거에서 대충 이 정도가 그 상위 노출 1000점 중에 비중이 이 정도라는 거고, 근데 어떤 누군가가 이것보다 좀 더 점수를 더 높게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 노출 밀린다는 거지. 항상 상위 노출 돼 있진 않아요. 나보다 좋은 글을 누군가 쓰면은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따랐다고 해서 노출이 항상 되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 제가 그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상위 노출, 그러니까 노출을 좀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꼭 포스팅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 그 포스팅을 할 때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꼭 선정을 해서 써줘야 한다는 거고, 이런 여타 쓸데없는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거. 다 쓸데없다는 거. 그냥 포스팅을 해라. 일단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팅이 익숙해지면 1일 1 포스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블로그의 기본은 포스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블로그를 포스팅을 1일 1 포스팅을 계속 하면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키워드도 한번 골라보는 거야. 어떤 키워드로 해야 내가 글을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키워드를 골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이 두 개 한 것만으로도 이제 상위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했다는 거. 그래, 결국은 포스팅을 하자입니다. 컴퓨터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쌓으려면 포스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포스팅을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글을 써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컴퓨터가 봤을 때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키워드도 그 분량 대비 적당히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 적당히 넣는다는 거는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글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글과 컴퓨터가 봤을 때 좋은 글, 그 둘을 잘 혼합을 해서 글을 써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팅을 합시다. 네, 블로그 리바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